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제가 계속해서 가격 차트에 올리는 기준선을 응용 수식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파라볼릭 지표를, 추세 지표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파라볼릭 지표가 있죠. 그래서 캔들 위에서 아래로 포물선을 그리면 하락 추세, 캔들 아래에서 위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면 상승 추세라고 보여지는 추세 지표가 파라볼릭인데요. 파라볼릭을 다중화시키는 그런 이제 수식을 응용 수식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 파라볼릭을 파라볼릭을 다중화를 하는데 대마 2번 이평화, 테마 3번 이평화, 그다음 4번 이평화, 그다음에 5번 이평화. 여기에 더해서 6번을 이평화시킨 파라볼릭 다중화 지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캔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포물선이면 하락 추세, 캔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포물선이면 상승 추세라고 보이는 그런 추세를 보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추세 지표에서 다중화시켰습니다. 다중화시켜서 모든 것이 다중화해서 모든 것이 정배열로 이루어지면서 캔들 아래에서 위쪽으로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은 바로 상승 추세 전환인 걸 볼 수가 있고, 캔들 위에서 아래로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하락 추세인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가격 차트에 올리는 기준선 중에서 파라볼릭을 다중화하는 그런 이제 수식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 어, 이런 중장기의 대추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기에 상승 추세, 그거를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빠르게 확정질 수 있는 하나의 매매 기법 중에서 이동평균선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이동평균선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할 때, 바로 이제 이런 단기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자,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 단기의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대상승 추세는 바로 이제 장기 이평의 골든 클로스, 그런 이제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기에 이런 짧게 하는 트레이딩 기법 중에서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해서 정배열을 이루고, 단기 정배열이죠. 단기성 정배열을 이루고 바로 상승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5일선, 21선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단기의 추세가 나오는 이 트레이딩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동평균선은 하나의 약간의 후행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가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는 것을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지난 시기 때 지나가는 차트 패턴으로 이렇게 흔적이 남는, 이렇게 이 차트로 나와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건 이제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단기 추세가 나왔던 거죠. 그럼 장중에서 실시간적으로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하는 장면을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행성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당일보다는 그 다음 거래일에 이렇게 패턴이 그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행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제 후행성을 우리가 이제 분봉에서 실시간적으로 분봉에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다르게 이제 설명드리면 바로 우리가 단기 추세로 해서 짧은 기간 내에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좀 짧게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매 기법이 일봉 차트에서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단기 추세를 매매하는 그런 이제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 중에서 일봉에서 나타나는 5일선과 21선의 이 패턴, 요 패턴을 분봉에서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일봉에 있는 5일선, 21선의 패턴을 그대로 분봉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분봉으로 옮겨가는데 지금 10분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봉 단위에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요 핑크색 굵은 선 라인이 바로 일봉의 1일 일봉 뭐죠? 1일에 대한 차트가 일봉이죠. 분봉은 뭡니까? 이 분 단위의 캔들 차트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분봉이죠. 그러면 분봉의 일봉의 차트에 있는 5일선과 이동평균선 5일선과 21선을 분봉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죠. 가격 이동평균선을 분봉에서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일선이면 분봉 단위에 이제 5일선이 되는 겁니다. 분봉에 5분 선이 되는 거고 10일은 분봉 단위에 10분 분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일봉으로 보겠다면 이게 이제 설명이나 원리를 이제 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일봉 단위에서 이동평균선 5일선과 21선은 바로 일 단위의 5일에 대한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입니다. 자, 20일은 20일 동안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럼 분 단위로 보게 되면 5일선은 5분간의 평균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 분 단위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은 바로 20분간의 평균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현재 종가에서 기준을 두고 분 단위의 이동평균선이 되는 건데, 이게 아닌 바로 일봉 단위의 이동평균선을 분봉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핑크색 굵은 라인은 5일선인데요. 일봉에서의 이동평균선 5일선이 되겠고, 자, 일봉 단위의 21선이 바로 분 단위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한마디로 1일 단위의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분봉 단위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봉으로 넘어가서, 자,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한 부분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서 상승으로, 자, 이렇게 단기에 상승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요 날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주가가 5일선을 탔던 이 날,
이날을 체크를 하면 바로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됐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단위를 한번 볼 때, 분단위로 그대로 5일선과 21선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1단위의 이동평균선을. 그러면 일봉 차트에서 보았듯이 지금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러스트하는 부분은 4월 19일이라고 했죠. 그럼 분단위로 봤을 때도 이날 4월 19일 자, 시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대가 보면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러스 했던 시간대를 보면 시가부터 9시경부터 바로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고요. 배열을 5일선, 21선으로 배열을 맞춰놨죠. 다시 일봉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4월 19일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고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탔는데 음봉으로 종가가 마무리됐죠. 그래도 이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 상승분이 있을 때 상향 골든 클로스 하는 것을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기에 상향 골든 클로스 하는지 체크를 할 때 바로 4월 19일 9시경에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해서 상승했고 5일선 눌림을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거래일 5일선 눌림 받고 바로 반등을 이뤘죠. 반등을 이뤄서 최대 19%라는 그런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단위로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이 단기에 상향 골든 크로스에서 이런 단기 추세를 보는데 이 단기 추세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짧게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트레이딩이 하는 매매 기법 중에서 5일선 눌림받고 재반등을 이루는 이 패턴에서도 어떤 패턴을 봐야 되냐면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라서 배열을 정배열을 받고 5일선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어느 하나의 데이 트레이딩이랄지 아니면 짧은 단기에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분 단위로 바로 실시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4월 19일 5일선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고 서로 배열을 만들어냈고 5일선 눌림에서 분 단위를 보니까 5일선 눌림에서 다시 반등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트레이딩의 매매 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과 상승과 조정하고 5일선을 이탈하게 되죠. 5일선을 이탈하다가 어차피 5일선과 21선은 서로 배열이 바뀌지 않았죠. 단기에 역배열이 나지 않았죠. 그 이후에 그냥 5일선을 이탈 한번 하고 5일선 이탈하면서 눌림목에서 5일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또 재상승. 그 다음에 5일선에 눌리면서 또 재상승의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거죠. 다시 일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자 이렇게 5일선, 21선 상향 골든 크로스 5일선 눌림, 5일선 눌림 또 상승했다가 5일선 눌림인데 이탈했죠. 이탈하더라도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이 부분을 체크하다 보면 5일선과 21선은 서로 배열을 바꿔내지 않았죠.
그러면 상향 골든 크로스 할 때 단기 추세 전환이 일어났던 이 시기. 그 다음에 분 단위로 이 패턴을 확인할 때 보면 서로 배열은 바뀌지 않은 상태. 분 단위에서. 그러면 5일선의 눌림목 또는 5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 시기의 패턴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매매를 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보링크를 한번 보죠. 상한가를 만들어냈던 다보링크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제 일단 1단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5일선 22선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던 이 부분을 체크하다 보면 4월 26일입니다. 단기에 4월 26일에 단기 상승 추세 전환이죠. 그러면 분 단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0분 봉으로 보는 게 좋겠죠. 분 단위로 보면 4월 29일이라고 했죠. 4월 29일이면 바로 여기 바로 분 단위에서도 체크가 가능하죠. 그러면 5일선, 21선 상승하면서 시간대는 시가부터 시작된 거예요. 9시부터 5일선,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완전 배열을 만들었죠. 그러면 상향 골든 클로스 하면서 뭘 한 겁니까? 분 단위를 보니까. 갭상을 한 거죠. 갭상을 했고 5일선 눌림받고 재상승했다가 5일선 이탈하다가 5일선을 다시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또 급기야 또 급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 나오면서 5일선에 눌림받고 다시 재반등 5일선 눌림받고 다시 재반등 하려는 요 패턴이 보이시죠? 지금 다시 1단위로 보게 되면 5일선과 21선 상향 골든 크로스 5일선 눌림 이탈 반등 5일선 눌림 그 다음에 반등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다. 자, 상한가 이후에 눌림 상한가 이후에 눌림이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패턴이 고스란히 분봉 단위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5분 봉으로 볼까요? 자, 15분 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가 이제 초 단위가 아닌 그러니까 짧은 분봉 단위로 해서 스캘핑 단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레이딩을 할 때 이런 기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기법 중에서 자 보세요. 5일선, 21선이 분 단위로 봤을 때 여기서 수렴받았죠. 수렴받은 상태에서 5일선, 21선 상향 골든 클로스는 이 부분이다. 갭상으로 올렸죠. 5일선 눌림받죠. 5일선 이탈하죠. 5일선 회복하죠. 상승했죠. 다시 조정 나오죠. 5일선 눌림받죠. 그 다음에 5일선을 회복하면 상승했죠. 다시 눌림이죠. 눌림이죠. 배열은 5일선, 21선은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개념을 해서 일봉 단위의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을 그대로 분봉 단위로 옮기는 겁니다. 자, 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다시 매매 공략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수식 관리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울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10분봉이나) (15분봉이) 좋습니다. 보낼 때는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분 단위에서의 5분봉, 20분봉이 되겠죠. 분 단위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현재의 종가 기준입니다. 현재의 종가 기준이고, 그러면 일봉에서는 일봉 단위의 1단위의 5일선이 되고 21선이 되겠죠. 자, 이 일봉 단위의 5일선과 21선을
분봉 단위에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관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래의 종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수직 관리자에서 C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C라는 것으로서 검색을 하다 보면 본래의 1단위의 종가와 그 다음에 분 단위의 종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1 돼 있고 N-C라고 돼 있습니다. N-C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1단위의 종가를 표현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함수에 표현되는 걸 보면 여기서 보면 뭐 t는 플로우 타임에서 이걸 만분율을 하고 조건이 크로스업을 하는데 시간을 이제 크로스업을 하고 뭐는 0.65959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단위의 종가 계산하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1단위의 종가, 고가, 저가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함수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n 프리데이 클로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봉으로 되어 있죠. 자, n봉의 1단위의 종가가 n 프리데이 클로즈입니다.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공통의 종가는 C로 표현해내는데 그건 바로 데이 클로즈라는 고유 함수가 있고요. 데이 클로즈라는 고유 함수가 있고 1단위의 종가는 n 3day close입니다. 이게 바로 일봉 단위의 종가로 되는 거고 일봉 단위의 고가는 n 3day high입니다. n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가 일봉 단위의 저가는 n preday low로 표현이 되는 함수가 바로 n preday입니다. 종가는 n preday close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1단위의 종가를 합산하고 이것을 평균을 내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가격 이동 평균입니다. 평균선이죠. 그러면 이 평균은 뭐냐면 1단위의 종가가 합산이 되고 그 합산된 것을 n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의 값이 나오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일선은 뭡니까? 5일선. 5일선은 5일간의 종가를 합산해서 5등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5일선은 어떻게 되냐면 n pre-day close 1 플러스 n pre-day close 2 플러스 n pre-day close 3 플러스 그 다음에 4 플러스라고 오늘의 종가 day close 오늘의 종가를 포함하면 데이 클로즈라는 오늘의 종가를 포함해서 이것을 5등분하면 바로 일봉의 이동평균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계산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봉 단위의 종가는 바로 n preday close라는 함수를 쓰게 된다. 그러면 5일선에 일봉 단위의 5일선에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제 메모장에다 제가 옮겨놨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5일선은 오늘의 종가, day close 플러스, 그 다음에 pre-day close, 그 다음에 오늘의 종가와, 그 다음에 pre-day close, 그 다음에 일봉 단위, 전일, 2일, 3일,
4일을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하고 바로 5등분으로 나눠주면 1봉에 5일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21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등분으로 나눠주면 바로 21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에다가 5일선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변수 DO는 하고 day close n봉 플러스 pre-day close 플러스 n pre-day close 2일 n pre-day close 3일 n pre-day close 4일. 자, 이 부분을 바로 5등분으로 나누면 1봉 단위의 이동평균선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분봉의 단위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20일도 만들어야겠죠. 자, 20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20은 하고 변수를 넣고요. 여기 있는 수식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는 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20일을 만들어내면 자, 이 부분을 지우고 그다음에 4까지 나와 있죠. 자, 4까지 나와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서 플러스를 하고 요걸 바꿔줘야겠죠. 5일, 6일, 7일. 그 다음 플러스 붙여넣기를 하고 계속 바꿔보겠습니다. 8일, 9일, 10일입니다. 플러스 붙여넣기를 하고 9일, 11일, 11일, 12일, 13일 플러스라죠. 붙여넣기 하고 자 14일, 15일, 16일 플러스라죠. 다시 붙여넣기 한 다음에 17일, 18일, 19일. 자, 19일을 자, 마감을 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D20을 5등분을 하면 되는, 20등분이죠. D20을 20등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평균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수식 적용 끝났습니다. 한번 이것을 수식 관리자에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지표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자, 1봉 5일 1봉 20일 분봉 분봉화 자 이렇게 수식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1번 1봉 5일 자 이렇게 수식 이름을 짓고요.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D5 변수, 5일선 붙여넣기 합니다. 수식 2번. 일봉 20일. 자, 이렇게 하고 작성된, 자, 20등분 하면 되겠죠. 20등분해서 20일의 평균치를 만들어냈던 부분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됐죠? 수식 검증해 볼게요.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떴죠? 라인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핑크색 7포인트, 20일은 황금색 7포인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스케일이죠. 스케일은 가격. 자, 작업 저장. 자, 수식이 완성됐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표 가장 하단에 있죠. 자, 이렇게 보면 5일선이 어디 갔나요? 아, 여기가 변수가 빠졌네요. 변수가 빠져서 안 되고 있습니다. D5죠.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일선과 21선, 일봉 단위의 5일선과 21선을 바로 분봉 단위로 좀 옮겨놨습니다. 자, 그럼 분봉 단위에서 보시게 되면 5일선, 21선, 상향 골든 크로스 4월 29일. 자, 여기서 보시면 4월 29일 이날 상향 골든 4월 26일인가요? 4월 26일 상향 골든 크로스. 여기도 보면 4월 26일 여기도 상향 골든 크로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요. 여기도 다시 한번 상향 골든 크로스론을 보이는 부분이 여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 단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게 되면 한국어 컴퓨터 이미 배열은 5일선, 21선 배열을 정배열 패턴으로 가고 계속해서 5일선 눌림 상승, 자, 5일선 눌림 상승, 5일선 이탈했다가 5일선 자, 상향 돌파를 하면서 5일선 눌림 상승, 5일선 눌림 상승으로 계속해서 가는 걸 보는데 한국 컴퓨터가 자,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4월 19일 한국어 컴퓨터 아까 보셨죠? 분봉 단위로 보면 4월 19일 한국어 컴퓨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4월 19일 상향 골든 크로스 했던 이 부분부터 배열이 바뀌지 않고 5일선 상승, 5일선 눌림, 5일선 상승, 5일선 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성을 보게 되면 상향 골든 크로스 했던 것은 5월 2일로 체크되죠. 여기도 상향 골든 크로스 했던 부분이고 5일선 눌림 상승, 5일선 눌림 상승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배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게 되면 5일선과 20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 했던 부분이 체크가 되시죠. 자,
5월 2일입니다. 5월 2일이면 분 단위로 보게 되면 5월 2일 여기 상향 골든 크로스 했던 부분이 체크가 되죠. 자, 트레이딩 할 때 보면 자, 5일선, 21선 상향 골든 크로스던 이 부분에서 주가 상승을 이뤘는데 5월 2일로 한번 가볼게요. 5월 2일로 가게 되면 바로 이날이죠. 5월 2일 날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다고 일봉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분봉 단위에서 바로 체크가 되죠. 5월 2일 날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단기에 그런 큰 상승이 보였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에서 매매를 할 때 이 분 단위로 보면서 이런 눌림이 언제 발생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눌림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 단위로.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월 24일 같은 경우는 5일선, 20선 역별 상태입니다. 역별 상태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5월 2일 날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했던 이 시기가 바로 시가부터 상향 골든 크로스를 했다는 얘기죠. 5월 2일 시가부터 상향 골든 크로스를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매매 타점을 잡고 5일선 누릴 때마다 또 눌림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원리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